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는 9월 14일 개최되는 2024년 KBO 신인 드래프트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국내 아마야구 전문 채널이죠. 야반도주의 유호상 대표하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반적인 신인 드래프트를 앞둔 분위기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현재 1라운드 정배당 픽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볼은 여러분께 다양한 야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3만 구독자 달성이 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힘 한 번만 실어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년 시즌 KBO 리그에서 활약할 신인을 뽑는 2024 KBO 신인 드래프트가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립니다. 신인 드래프트는 전년도 역순, 그러니까 지난해 최종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꼴찌였던 하나가 전체 1순위 픽을, 그리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SSG가 10순위 픽을 가져갑니다. 정확한 픽 순서는 한화, 두산, 롯데, 삼성, NC, 기아, KT, LG, 키움, SSG 순입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1라운드에서 LG가 8순위 지명권을 키움에 넘기면서 키움은 1라운드 8, 9순위를 뽑게 됩니다. 전체 지명은 110명인데요.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고교 졸업생이 782명, 대학 졸업생이 얼리 드래프트까지 포함해서 296명이고요. 그리고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5명 등 1083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경쟁률은 10대 1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유효상 대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마야구 최대 정보 채널 야반도주 유효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또 이제 전화 연결을 하기 전에 또 최근에 또 디아블로 4편을 하고 있느냐고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프로야구 신인 지명회의가 14일이죠. 다가왔는데요. 지금 유 대표님도 엄청나게 레이더망을 돌리실 것 같은데 최근 황준서 1순위, 김태균 2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만큼 김태균 선수에 대한 칭찬이 많은데요. 오늘 청대 경기에서도 동메달을 이끈 호투를 선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태균 선수 이전부터도 우리 정세영 기자님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너무 좋은 선수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황준서 선수도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순번에 대해서는 각 구단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네. 글쎄요, 황준서 선수 왼손에 150km 가깝게 공을 던지는 왼손 투수를 거르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한화 이글스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한화 이글스의 판단에 그렇죠. 달렸다. 자, 아주 신중한 답변인데 일단 올해 신인이죠. 윤영철 선수가 성공하면서 네. 프로 스카우트들이 같은 값이면 이제 구속보다는 제구에 더 비중을 높게 둔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가요? 언제나 매년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되게 수비적으로 말씀드리면 50대 50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네. 구속이냐 제구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1, 2라운드급에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구속도 기본적으로 찍어주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찍어주는 숫자, 그리고 제구도 어느 정도 되는데 예. 지난해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구가 워낙 뛰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윤영철 선수도 아마추어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145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아예 던질 수 없느냐, 던질 수 있지만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 그리고 제구가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스피드를 대신할 무언가가 과연 어떤 거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하겠죠. 윤영철 선수가 단순하게 제구가 좋은 선수만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변화구가 굉장히 뛰어난 변화구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눈여겨보는 거지 단순하게 구속이냐 제구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 좀 취재를 하면서 최강 야구에 나왔던 송원대
정현수 선수에 대해 평가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최근 야구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현수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있었고요. 지난해부터도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였어요. 그래서 네. 정현수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최강야구 효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다만 뭐 정현수 선수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높아졌다기보다는 저 선수에 대한 관심은 아마 스카우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셨는데 네. 이 최강 야구를 통해서 좀 더 이 버프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브가 그렇게 좋다는데 실제 좀 그런가요? 커브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예. 이 송원대에 있는 이 감독님께서도 커브에 대해서 네. 앞에 장애물을 세워놓고 그걸 넘겨서 커브를 구사하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구종이에요. 그리고 정현수 선수의 구종 자체는 뭐 저도 예. 아마 머니볼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 그립 자체가 평범한 그립을 일반적인 커브의 그립을 잡고 너클 커브 형태로 12-6로 떨어뜨리는 공을 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선수의 손끝 감각 자체가 자신만의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 선수도 관심을 많이 갖는 선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1라운드에 들어올 선수냐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 선수 역시도 진짜 특히나 이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점 혹은 단점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다라는 장단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니까 키움이 그런 화제성 있는 인물들을 많이 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현수 선수가 1라운드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곤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까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화 연결하기 전에 한번 1라운드 쭉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제가 어떤 선수들이 예상한다. 그렇죠. 대부분 뭐 1라운드 다 들어오는데 그 외에 1라운드 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선수 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대구고에 2명의 선수가 있어요. 일단 대구고에 홍유원 선수 그리고 대구고등학교의 신경민 선수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선수들인 게 홍유원 선수가 좋을 때는 진짜 완전히 1라운드급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 기복이 있는데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고3 선수가 기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신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좀 부상이 있었죠. 근데 체격이 굉장히 좋고요. 뭐 지금 피츠버그 파이어츠에서 뛰고 있는 이 배지환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선수를 보시면 약간 라틴 선수의 느낌이 나면서 허벅지가 굉장히 탄탄하죠. 그렇죠. 네, 신경민 선수 역시도 체격이 좋고 허벅지가 정말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선수도 저희가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부상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상 때문에 못 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선수 역시도 다크호스를 뽑을 만한 선수다. 그리고 당장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프로 가면 분명히 이 선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세광고등학교 박지환 선수는 본인의 능력치에 비해서 언급되는 빈도가 좀 떨어졌죠. 근데 박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픽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긴 해요. 맞아요. 박지환 선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이 경쟁하는 선수들, 뭐 서울고의 여동건 선수라든지 그리고 성남고의 이대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각자의 장점들이 딱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광고 박지환 선수가 1라운드급에 들어갈 만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을 덜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휘문고의 정한석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성남고 이재상 선수는 뭐 저도 가끔씩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 내야 중에서는 꽤 강한 어깨를 갖고 있고 이 선수가 성실하다는 거는 뭐 성남고등학교 박혁 감독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게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는 성실함은
이게 솔직히 갖고 있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뭐 정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누가 시키면 열심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크호스라고 볼 수 있는 건 전주고 손현기 선수도 다크호스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선수도 왼손으로 150을 던지는 선수인데 네. 약간 직구가 조금 제구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직구가 안 되면 이가 아니면 잇몸을 씹는 것처럼 슬라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던졌어요. 예. 그러면서 슬라이더도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많이 던지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 선수 역시도 우리가 다크호스 정도로 눈여겨봐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 언급한 선수들이 무조건 1라운드에 도전한다가 아니라 네네네네.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에 충분히 뽑힐 만한 저력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키움이 관심이 있다. 뭐 키움이 자완으로 가게 되면 손흥민 선수를 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 들리기는 합니다.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도 다 주워 들은 거라서, 예. 일단 내야 얘기 좀 나왔는데요. 야수들 얘기 나왔는데, 이번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대세고, 야수는 좀 팜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그러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럴 거고요. 네.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한테 미리 이제 질문지를 좀 주셨는데 그 네. 다음 질문과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요. 제가 준비한 다음 질문이 우리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마야국에서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실제로 한 스카우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5, 6라운드 이후에는 이게 황무지다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선수 수급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떨어졌다는 건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보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 혼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손윤님과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같이 나누긴 하는데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일본 그리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출산율은 선진국화될수록 떨어지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 프로스포츠에 특히나 야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선진국화 된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다양화되다 보니까 뭐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야구로 그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고 해서는 야구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아이돌로 가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아이돌로 가는 청소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춤을 잘 춘다라는 건요.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있어야 춤을 잘 추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연예계와 야구를 비교한 거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뭐 한국을 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권투. 맞죠. 우리가 원투 헝그리 스포츠라고 불렀잖아요. 레슬링.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인기들이 점점 격투적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다양한 선택지. 굳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구계에 들어와 있는 자원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예.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야수 자원이 이렇게 부족하냐. 예. 간단합니다. 키 크면 투수 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키 크면 투수, 공 빠르면 투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투수들의 신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에 네. 보통 우리가 투수들의 평균 키 우리 요새 186도 작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계속 그렇게 커지고 있는 반면에 야수들의 키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 크면 투수 시키니까 그렇지 않은 선수들만 야수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요. 아마야구 특히나 고교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아실 텐데 선수들이 쭉 이 나열에 있는 도열에 있는 것을 보면 예. 유독 키가 작은 선수는 야수가 많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투수는 몇 명만 시킨다 강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나머지 포지션에 걸출한 선수가 드물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예. 특히나 내야수는 어떤 어깨도 좋아야 되잖아요. 맞죠. 예, 당연하죠. 근데 예. 어깨 강한 내야수는 뭐가 되죠? 투수가 되죠. 투수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야수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마추어 스포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아카데미에 반드시 보내야 할 것 같고, 뭐 아카데미 트레이닝 센터 여기저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내는 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은 이건 솔직히 정책적으로, 특히나 우리가 야구계에서 이제 좀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야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게요, 진짜.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이 기본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보다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한데요. 예.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두 군데 막 이상 다니는 선수들, 거기다가 또 이 야구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건 우리가 표현하기를 레슨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이 몸을 만드는 것은 트레이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또 효과가 또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 다 막아,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수 개인에게 이 부과되는 부담들을 어떤 식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야구 행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예. 저도 여기 좀 더 취재해서 이 부분을 한번 기사화 시키는 걸로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로 가서요. 올해 신인 드래프트 좀 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 알려진 주제인데요. 과거에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198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는 초고속 인터넷, 두 번째도 초고속 인터넷, 세 번째도 초고속 인터넷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신인 드래프트의 관전 포인트는 키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자, 이런 말씀하시는 게 3라운드까지 총 6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이게 키움이 올 시즌에만 신인 14명을 뽑아요. 네. 근데 뭐 11장이야 원래 있던 카드고요. 네. 근데 문제는 1, 2, 3라운드에 한 장씩 다 받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1라운드에서 8순위, 9순위를 뽑는다는 거죠. SSG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특히나 우리가 매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키움 히어로즈의 선택은 뭔가 좀 다르다.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판도가 바뀐다는 얘기를 매년 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는 카드까지 많아요. 고영욱 단장이요. 그렇게 주변의 의사, 자기의 생각을 안 드러내는 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올 시즌, 뭐 이건 약간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LG 트윈스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 시즌 LG는 무조건 우승을 노려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우승 확률을 단 0.1% 올린다면 팔아야죠.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트윈스의 판단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드래프트를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머리 아프게 된 거죠. 예. 그 키움 변수 외에는 또 뭐 있습니까? 관전 포인트가? 키움 변수 말고는 대학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정현수 선수 얘기도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현수 선수 말고도 좋은 선수 많이 있거든요. 대학 선수들도. 그리고 뭐 이건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고3 선수들이나 혹은 고3 선수들 부모님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대학 진학이에요. 근데 저나 이제 소년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대학에 가는 건 당연히 프로로 가는 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다만
본인이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정현수 선수도 뭐 저희랑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정현수 선수도 하는 얘기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본인도 좀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자기가 좀 빨리 정신을 차리면서 대학교 2학년부터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아, 예.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선수라면 대학 가도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학 선수들 몇 명 말씀드릴 텐데, 예. 지금 수성대학교, 대구에 있는 수성대학교도 2년대 학교인데, 네네네네. 여기 경북고 출신 박준용 선수가 있어요.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네. 대학 야구 지금 최대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이 선수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강릉 영동대죠. 강릉 영동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여기 전다민 선수가, 전다민, 예. 그렇죠. 발이 빠르고 타격 정확성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정지현 선수, 사이드암인데, 이 선수도 사이드암인데 거의 150 나와요. 네. 정확하게는 149인데 이건 솔직히 150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이드암이니까 더. 예. 그렇죠. 그리고 대학이 똑같습니다. 투수가 많고 포수나 내가 부족한 건 대학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수가 누가 있냐면, 예. 여주대학교 김규민 선수가 있습니다. 김규민, 예. 네, 이 선수 동생이 지금 한화이글스에 지명되어 있는 김유현 선수예요. 네네네네. 네, 쌍둥이 선수입니다. 어허. 네, 이 선수는 여주대학교가 2년제긴 한데 이 선수가 강릉 영동대에 있다가 왔어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3년을 대학 야구에서 뛴 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대학 최고 포수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각 구단들이 비교를 하시겠지만, 네. 경기고등학교의 이상준 선수와 여주대의 김규민 선수를 비교를 해보시겠죠. 네네네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강대의 임주찬 선수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이 선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운데, 광주 동성고 출신이고 얼리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은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동기라는 얘기죠. 네. 김도영 선수가 워낙 뛰어난 선수였고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유격수는 김도영 선수였고 이 임주찬 선수가 유격수를 못 봤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이 선수는 발만 빼면 이 선수는 다 갖췄습니다. 운동 능력을 갖춘 선수예요. 어허, 예. 특히나 타격의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들 말고도요. 네. 대학 선수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대학 선수들. 사실 제가 매년 드래프트장을 가지만, 네. 이 고등학교 선수들은 지명이 안 돼도 좀 발걸음을 돌리더라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또 대학 선수들이 이게 정장을 입고 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쓸쓸히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선수들이 좀 많이 지명됐으면 하는 생각을 매년 갖고 있었는데, 또 유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지명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대학 선수들 저희도 이제 자주는 안 되지만 만나보면 예. 이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지명이 안 되면 야구를 그만두겠다, 여기까지만 할래요 라고 말하는 선수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학에서 지명되는 마지막 해가 이 선수는 정말 모든 것,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선수들의 처절함에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우리의 애티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네. 이번 드래프트. 네. 팀에 상관없이. 네. 예, 탑 10. 예,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꼽아주시면 어떻게 꼽겠습니까? 일단 바로 얘기할게요. 네네. 김태견. 김태견 1번이에요? 그렇죠. 황준서. 육선엽. 그리고 4위가 이제 전미르 선수. 예. 그리고 5위가 김휘건 선수. 네. 그리고 원상현. 전준표. 조대현. 여동건.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김유나 선수 아니면 박지원 선수 하겠습니다. 김유나, 박지환. 그쵸. 근데 조대현 선수 평가가 네. 진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조대현 선수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대신 변명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조대현 선수는 2023년이 가장 많이 던진 해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 장충고등학교에 있다가 전학을 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학 가면서 이 시간도 조금 소모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6청명이라는 완벽한 에이스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선수가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경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올 시즌 3월에 맞춰서 무리를 한 것이 결국은 한 시즌 내내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체력이 떨어져 있어요, 계속. 네. 거기다 이 선수가 그 와중에 두 타를 다 했기 때문에 예. 체력의 소모는 더 심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 정도는 꾸준히 찍어줬다라는 거죠. 찍어줬다. 그래서 조대현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다크호스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야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네. 야수들이 다크호스가 맞아요. 얼리픽이 가능하죠. 뒤에가 보장이 그렇죠. 되니까. 왜냐하면 키움의 이슈도 있고 야수도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야수 안 뽑고 투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수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해에 군대 가는 선수, 뭐 빠지는 선수, 뭐 은퇴하는 선수 다 감안하면서 구단들이 계산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시즌 할 때마다 골고루 뽑지 않으면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데미지가 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구단들이 또 스카우트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일단 황준석, 김태균 순서로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은 김태균 선수를 첫 번째로 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나 이제 손윤님은 김태균 선수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황준석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왼손에 150이란 건 누가 걸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김태균 선수 진짜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김태균 선수 원래는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정이 계속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김태균 선수랑 전화 통화 정도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경기는 많이 시켜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미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좀 더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전화 연결 벌써 한 20몇 분이 지난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요. 당황하셨나요? 드래프트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 한번 저랑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래 리뷰는 잘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예측한 게 많이 틀리기 때문이죠. 저도 많이 틀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그때 또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연락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팬들의 지금 최고의 관심은 1라운드 상위 픽 10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참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1라운드 정배당 픽을 제 옆에 띄워놨습니다. 하나와 황준서, 두산 김태견, 롯데 전미르, 삼성 육선엽, NC 김희건, 기아 원상현, KT 오동권, 키움 박지환, 키움 정현수, SSG 조대현입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픽은 아니고요.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순번별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을 제가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9월 10일자 기준입니다. 자,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유효상 대표의 말대로 최대 변수는 키움입니다. 일단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전체가 6장의 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제 옆에 1라운드 예상 픽에서 6순위까지는 거의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KT는 여동권 아니면 박지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키움은 정말 어려워서 가장 정배당인 야수 하나, 투수 하나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프트를 앞두고 제가 전날쯤에 최종 제가 예상하는 드래프트 픽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